지역토크입니다.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탈시설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돼 왔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탈시설은 장애인 당사자와 인권단체들이 오랜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장애인 탈시설을 외쳐왔는데요. 탈시설이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배경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탈시설화라는 것은 시설 바깥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시설을 벗어난 삶. 그러면 우리가 탈시설화를 얘기할 때 보통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얘기하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그 정상적인 삶,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생활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 인권 중심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경을 보면 사실 탈시설화는 세계적인 관심사이자 인권에 대한 화두입니다. 바로 핵심이 인권이기 때문인데요. UN 장애인 권리 협약 제19조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선택의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관한 선택의 자유를 갖고 또 특정한 거주 형태를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지원 서비스에 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협약 당사국이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그리고 탈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배경에서 나라마다 다 저마다 배경은 비슷비슷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또 살펴보더라도 그동안 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그리고 학대, 침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그런 측면에서 악순환을 끊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인간 중심 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부 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를 통해서 탈시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도 했지만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탈시설의 목적이 단순히 시설을 벗어나는 데 그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가장 좋은 시설, 너무 이상적인 시설은 현실에서 보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그것이 최선이다 보다는 차선책을 선택한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종착역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시점인데 탈시설화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보통의 하루 그냥 정상적인 노멀한 삶 이런 것들을 시설에서 많은 부분 구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의 평균의 삶을 누구나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그 인간 중심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시설이 많은 부분 편의성이라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결정권, 주도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탈시설화가 필요한 이유는 주거 선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살아갈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탈시설의 필요성이 더 대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탈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지난 2019년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5개년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탈시설의 주된 그 관심사가 주거 지원이라는 거죠. 지역사회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도 두 가지 틀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특히 주거 지원 그리고 그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강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을 갖게 되는데 이 자립지원 계획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여기서 장애인 자립전환 지원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주된 그런 계획은 거주시설 장애인 전체를 조사해서 자립 의사가 있는 장애인들 300명, 태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매년 60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예.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자립형 체험홈을 들 수가 있는데요. 300명을 대상으로 매년 10개소 60명이 체험홈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지역사회의 삶을 한번 경험해서 지역사회에 나가는데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의 자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맞춤형 자립 지원을 하겠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네. 이들이 시설을 벗어났을 때 자립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부산시가 장애인 주거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시범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부산시가 5년에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거기에 대한 1단계 시범 사업이 바로 이제 부산시가 이번에 공모 사업에 선정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1단계 시범 사업으로 그 장애인들이 거주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의료를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구의 한 시설을 모델로 삼아서 이 시설의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실제로 지역사회 전환 계획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로 적응해 나가고 자립할 수 있는지 이런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시설의 그 기능 전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기존 시설을 어떻게 기능 전환으로 할 것인가도 같이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자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전환 모델도 함께 마련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네,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난 8월 초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4년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장애인분들께서 시설을 벗어났을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우선은 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 이 부분이 사실 늦게 발표가 되었죠. 실은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려도 있고 실제로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생활 지원에 나갈 계획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쵸. 우선은 이런 시범 사업, 우리가 이제 부산시가 선정된 시범 사업처럼 2022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구축을 해서 법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든가 인프라를 확보를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내용물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시설 이 정책을 통해서 20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 되는 걸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뜨겁죠. 그래서 극명하게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현행 거주시설입니다. 이제 거주시설을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능을 변환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시설 폐쇄가 아니라 기능 개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탈시설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구체적인 그림을 지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책의 방향은 확실히 탈시설을 초점으로 맞추면서 실제 있는 그 자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편을 하고 기능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까지 도달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정부의 로드맵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랜 기간 탈시설을 주장해온 장애인 인권단체와 중증장애인을 둔 부모연대가 서로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중증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은 어떤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탈시설 반대를 주장하는 측을 살펴보면은 부모, 가족의 입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뭐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서 10년 이내에 폐쇄한다. 그리고 입수 축소를 하는 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뭐 신규 설치를 금지한다라든가 인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잘못을 하게 된다든가 지적을 받게 되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시설을 폐쇄해야 된다. 강경 조치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부모들이, 가족들이 우려하는 바는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그만큼 조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너무 많은 현실에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 정상적인 노멀한 그 생활을 할 수 없는 한계들이 지금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가 얼만큼 책임을 질 것인가, 결국은 가족의 문제로 다시 회귀 아닌가. 또한 지금 많은 부모들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 집이죠. 그러나 우리 집보다, 우리 집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은 부분 시설을 통해서 차선책이지만 그 같이 부담해 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가족으로의 그 부담에 대한 증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증장애인들이 과연 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탈시설을 했을 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탈시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건강관리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설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을 텐데요. 탈시설화가 최선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탈시설화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탈시설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한 것들이 사실이죠. 그래서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결국에는 결과를 봐야지 이것이 최선이었는가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이미 서구에서 복지 선진국에서도 탈시설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출혈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탈시설화 방향으로 가지만은 내용에서는 다소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역사회 자원들, 그것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를 검토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역사회 자원들이 얼마나 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정부가 내놓은 시설이라는 명칭만 썼을 뿐 간판만 바꿨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능 전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 명칭만 바꾸고, 거기에 이제 정말 중증의 뭐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 나간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들이 이제 많이 투여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뭐 여기서 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쵸. 또 거기에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부산시도 부산만의 뭐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것처럼 예. 가장 절충적인 그리고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인권이 중심이 된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네, 이러한 실제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또 가장 중요한 인권이 우선 지켜지는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만큼 로드맵은 지원법 제정 이전에 수립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제정 과정에서 정책적 보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고려돼야 할까요? 결국 저는 주거 형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딱 떨어지는 눈앞의 얘기들이 주거 형태입니다. 주거입니다. 그래서 주거 형태가 획일화된 부분들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우리 시범 사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은 부분 다루게 될 것인데 주거 형태, 다양한 주거 형태를 중심으로 실제로 그 집을 중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낮 시간을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는지 거기에 고용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단순히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공간적인 이동 내에서의 정말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다운 삶, 보통의 삶, 구현하기 위해선 교육, 교육, 고용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건, 의료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제정 과정에서 단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의 인간의 삶의 로드맵을 통해서 그런 제정 과정들이 고려돼야 되고 그리고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오는 2023년 12월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지역사회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너무 많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지역사회는 단순히 공간의 이동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의 보통의 삶이라는 것은 뭐 오늘 하루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일들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전기불 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전하고 오고 대중교통 시설 이용하고 이러한 모든 인프라가 한 개인에게 장애인에게 맞춤으로 이루어질 때야만이 예. 진정한 지역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해관계들이 대립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결국엔 무엇이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인권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 다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가족의 문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많은 뭐 시행착오를 겪었던 나라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탈시설을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사항들이 가족으로부터의 그 가족애로의 부담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 책임, 강력한 국가 책임. 이제 부모회에서는 24시간의 그 최대 24시간의 국가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념이나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 좋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얼만큼 관여하고 국가가 얼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느냐가 결국엔 지역사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아닐까. 국가의 강력한 책임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이들이 구분과 차별 없이 또 진정한 의미의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탈시설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